그럼 이어서 우리 동기대학교 공동수 교수님께서 유학 기반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공동수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가지고 이 기회를 주신 우리 국회물 포럼의 한정혜 회장님 그리고 김영주 부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없었으면 아마 진즉에 좀 찾아뵙고 이 기본법 개정에 관련된 사안을 부탁드려야 될 사안 입상이었습니다. 네, 지금 2기 물관리위원회가 다 끝나고 이런 시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심히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뭔가 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못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물관리기본법에 얘기 나오지만은 외람되지만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은 한 25년 전에 우리나라의 물 관련해서 큰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요. 4대 수계특별법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당시 수로용 총량관리 제도라든지 수변구역, 무료부담금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사안도 있었고 상당히 첨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최재욱 장관이나 정진승 차관, 당시 곽교로 국장, 문정호 과장 그런 분들이 정말 혼신의 그걸 드리고 그리고 또 그때도 이원입법으로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게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결국 이제 이원입법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당시 이제 방영성 의원이든 이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진행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다시 더듬어 본다면 그때는 물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높았던 때죠. 팔당의 BOD 농도가 0.1ppm 상승했다고 주요 일간지의 정치 탑면에 올라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여건은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미세먼지가 앞서 있었고 최근에는 기후도 환경의 한 요소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 이름의 기후가 먼저 나가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의 현실,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 물 문제라든지 또 그러니까 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적 수자원과 질적 수자원의 관리가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인식에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면은 이번 기본법 개정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스럽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안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간에 이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순간부터 이 기본법 개정에 관련된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1기 국가물관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회 각계에서 이 국가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물관리기본법의 이제 사안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기본법에 대해서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희가 이제 2기 국가물관 초기부터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해왔고 TF로 운영해 왔고 현재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이 현재 개정안에는 당초 한 35개 개정 조문이 이제 준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약간 좀 미미한 사안들, 만지 35개 개정안이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전부 개정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큰 내용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작은 내용들은 추후로 미루고 좀 시급하게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조항 한 11개 조항을 담아서 좀 개정안이 마련된 상태에 있고 물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권 관련된 이제 그 취수 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을 국가물관위원 2기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뭐 좀 새로운 안도나 기존의 기득 수리권을 좀 재조정하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담지는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과정에서 담지 못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11개 조항에 대한 그 개정안인데요. 핵심 개정안은 첫 번째 용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어 정의에서 물순환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현재 기본법에서는 자연계 물순환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연계 물순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좁은 국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상하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위협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특히 물순환 촉진법에서도 사실 물순환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인공적인 순환 그런 걸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순환 기본법에서도 이제 그 물관리 기본법의 정의를 따르고 좀 돼 있는데 물관리 기본법에서 이런 정의를 좀 포괄적으로 내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이제 개정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 위원회 자격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소소한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보면은 부교수 이상의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연구기관에서 경력이 좀 많았던 사람 대표적으로 접니다.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1년을 재직하고 학교를 가서 이제 15년째인데 그 15년이 안 돼서는 제가 위원이 못 되는 것이죠. 21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다 합산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지를 두는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물관리위원회의 문호를 좀 많이 개방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물관리가 되는 건 아니고 통합물관리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면 그 통합물관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정의는 유역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적 프로세스 바로 그 부분인데 바로 거버넌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통합물관리의 핵심 개념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이 민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사업 관련된 사안인데 이건 좀 11개 핵심 사항 중에서 2가지가 가장 앞으로 부처의 이해관계 부처 당연히 지금 우리 이원 입법이라 하더라도 이제 부처 이건 수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소관부처가 이 법의 소관부처가 기후에너지 환경부고 해당 장관이 이제 소관장관이 되는데 국가물관리위원님들이 대학의 출신들이 대학의 교수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마치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소관부처가 일단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이제 그 상임이라든지 법사위를 통해서 뭐 설명도 해야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도 결국은 환경부랑 협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부하고 그 안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정용 과장이 실무자로 와 계십니다만 그런데 저희 그 환경부에서의 입장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확대적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당 부처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데 그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물관리가 결국 각자 여러 부처에서 환경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좀 부처 간의 어떤 대립되는 부분도 환경부 입장에서 풀어갈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법에 그런 걸 담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면 진도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향후 이제 실제로 이 개정안이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하에 진행이 될 때 환경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재정사업 부분에서 예를 들어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뭐 예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부처로 지금 뭐 재정사업도 나눠져 있고 근데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각 부처는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걸 이런 것이지 전혀 뭐 통합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사원에서 개수롭게 지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사전에 이렇게 조정하고 살펴볼 그런 것이 전혀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할 곳이 바로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저도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 검토가 있어서는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주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물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고 그의 집행 실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핵심 사항으로 앞으로 다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행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상 그 주요 꼭지들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현재는 국가물갈이 기본계획에 이 이행평가 사항을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하게도 돼 있어요. 그냥 기원회 환경부 장관이 하는데 국가물갈이 기본계획의 수립도 환경부 장관이 하고 그에 대한 이행평가도 스스로 그 수립권자는 하는 형태 이런 부분은 맞지 않아서 법에 아예 담아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행평가를 하는 사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태원 교수께서 이제 뭐 도암댐 얘기도 하셨고 대구 맑은물 하이웨이 얘기도 하셨고 지역에서 이런 현안 사안들이 이렇게 제대로 도암댐 문제면 수십 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사안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위협이 요청해야 해가지고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이 잘 아시다시피 당연직 위원님들 같으면 해당 부처 장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실행력이 있는 어떤 의결들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역의 이제 주민들 간의 뭐 지역 간의 물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됐을지 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도 적어도 어느 정도 구성력이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을 놓고서 그 다음에 지역 간의 협의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위원회 임기는 이정 교수는 잠깐 얘기하셨죠. 저희가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22일 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제 그 위원이 끝났습니다. 임기가. 근데 아직 제가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계획이라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럼 뭐 그냥 공백이 있어도 상관없다면 모르겠는데 만일의 경우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진짜 어떤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 국가물관의 사무국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것이 사무국 뭐 또 국가물관위가 행정기관이냐, 행정위원회냐, 자문위원회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딱 정해진 게 없죠. 단지 법제처에서 해석할 때 자문위원회라고 해석했습니다만 사실 법에 행정권한이 담겨 있다면은 행정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죠. 구속력 있는 행정 권한이 조치장이 된다면.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법제처의 결정도 뭐 해석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다면은 행정 권한이 이제 담겨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은 지원단이라도 환경부 소속에서 국조실 소속으로 옮겨서 여러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그 근거 규정도 지금 탄중이 같은 경우는 사무국의 근거 규정이 설치 근거 규정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원단 규정은 대통령 훈령, 시행 규칙상 정도, 행정 규칙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손을 봐가지고 조금 더 실질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그런 행정 권한을 가지고 조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고 이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공석으로 전체 공석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계획 수립 주체는 지금 현재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부처 합동이기 때문에 정부로 과거에 4대강 수계법의 근거가 되는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도 정부 합동대책으로 나가 있었어요. 근데 전제 물관리 기본법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그런 큰 계획이 그냥 단지 장관의 계획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에 따른 위임 사항은 이제 뒤쪽에 또 담겨 있겠습니다. 부합성 관련된 사항인데
부합성 심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면은 좀 좋겠습니다만 이게 쓸데없는 부합성 심의로 행정 낭비가 되는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옥상옥 같은 예를 들어서 뭐 하수도 계획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 하수도 계획 같은 거를 당연히 환경을 좀 개선시키자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부합성 심의다. 길게는 최소 90일 이상 지연되는 뭐 경미한 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만 하더라도 조금 덜한데 유형물관리위원회에서는 한 주에 뭐 몇 건씩 처리를 해야 되는 그거는 행정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좀 부실한 이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몰이동 심의에 대한 사안인데 제가 이제 계획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처음부터 여기 우리 지원단 직원들도 있지만은 그 몰이동 관련된 심의 규정을 이미 하위 규정으로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위 규정을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법에 딱 한 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몰이동 관련된 사안이. 그것 법에 시행령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상위법에서 이런 것도 근거 없이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무리하기 때문에 이걸 담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부는 약간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몰이동 심의 사안.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는 뭐 조금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대규모로 유역 간의 이동이라든지 또 유역 내에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겠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만 그런 안을 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만큼 또 한 부분의 분쟁 조정에 관련된 사안이죠. 물분쟁 조정 분과가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화의에 가까운 합의 사항으로 구성력이 있다면 여기에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 생각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뭐 이런 부분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폐지하는 게 없다든가 그런 생각 들고 그런 안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 우리 국가의 세미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 정비가 되어지고 여기서 물분쟁 조정이라는 거는 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과거에 그런 것에서 뭐 사적으로 이렇게 어느 집에서 어느 집으로 이런 조정 이런 것이 아니고 큰 물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역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담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계획 수립권자가 장관의 정부로 가면서 관련돼서 계획 수립의 예비 검토 기관이라든가 관련된 위임 위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른 사안들은 여기에 이제 개정안 내용이 이렇게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 필요성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니까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